블로그 글쓰기로 저번 달에 8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순수익은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 블로그 주인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걸로 돈 버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꾸준함은 있어요. 손이 느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건 가능해요. 아버지 보고 알았죠, 이거. 오늘 컨셉 약간 솔직인가요? 네, 저는 솔직하게. 이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다 사기치면 알아요. 사실 요즘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맥키님께서는 부업을 본업으로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벌고 계시는지 월 100, 월 1000 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벌고 있긴 한데 이게 뭔가 첫 달 뭐 시작하자마자 뭐 100만 원, 1000만 원은 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돈도 못 버는데 그러면 이 길 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블로그 글쓰기로 저번 달에 8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순수익은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8천이 저번 달만 특수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매달 8천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월천씩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뭘 보고 믿죠? 이 보시면은 아래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저번 4월달 수익이고요.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계정들도 있어서 합치면은 8천 정도 나왔고요. 7년 동안 해서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1000만 원 단위로 벌 수 있던 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블로그로 글 쓰는 거는 너무 당연히 기본이고요. 블로그로 글만 방향성 없이 누적한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글은 기본적으로 누적을 시키고 방문자를 많이 끌어오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됐을 때 큰 수익으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직장인들 왜 굳이 블로그 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는 제일 좋은 게 일단 초기 자본이 안 듭니다.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혼자서 하기가 진짜 좋아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많이 했었고 교회에 나가서 했었고 해외 나가서도 많이 했었고 이거 말고도 혹시 또 생각하시는 장점 있으세요? 몸이 안 힘들어요. 제가 너무 게으르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컴퓨터로만 하니까 너무 편해.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최고죠. 요즘에 너무 좋은 블로그에 글 쓸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또 너무 많이 있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블로거라고는 네이버, 뭐 티스토리 이런 건데 어떤 걸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워드프레스.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도 사실 블로그예요. 똑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 블로그처럼 워드프레스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이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거, 티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있네요. 주인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내 거. 집으로 좀 비유를 들자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전세 들어가 있는 거야. 세입자고 워드프레스는 자가예요. 내 집.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전세나 월세 하면 내가 마음대로 내 집에 못 받기 좀 그렇잖아요. 뭐 하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집주인이 뭐 하지 말라면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그런 게 똑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도 결국엔 그 네이버의 정책 다음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비껴나가는 뭐 행동들을 하거나 블로그에서 뭔가 잘못된 글을 쓰거나 하면 바로 이렇게 차단, 노출 안 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이라고 해서 노출이 아예 안 된다고. 티스토리도 아예 저품질이라고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다음에 상위 노출이 아예 안 되던가. 워드프레스는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저도 네이버도 해보고 티스토리도 다 해봤지만 결론은 워드프레스로 결국 왔죠. 워드프레스의 또 다른 장점은 구글 상위 노출이 좀 더 유리합니다. 워드프레스라든 네이버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결과적으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와야 돼요. 방문자들이 많이 오셔야 저희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벌려면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위 노출이에요. 근데 구글 상위 노출하기 워드프레스가 되게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된 워드프레스가 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워드프레스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상위 노출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장점이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나중에 이제 막 열심히 쓰다 보면은 워드프레스랑 뭐 챗GPT를 연동해서라도 나중에 이렇게 자동화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근데 요즘 뭐 부업 보니까 다들 뭐 왕초보도 가능하다, 그쵸. 컴맹도 가능하다, 나이 많아도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 워드프레스도 또 가능하다고 하실 거죠? 가능하긴 한데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긴 해요.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거나 그러시면 솔직히 하기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제 아버지가 지금 칠순이시거든요. 제가 2020년도, 21년도부터 알려드렸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돈도 벌어보셨고. 근데 아버지께서 약간 좀 컴퓨터를 원래 좀 잘하시는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유료하게 하시진 않고 독수리로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제 돈도 버신 거예요? 그죠? 실제로 돈 버셨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진짜 느낀 게 있는데 굉장히 더디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꾸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꾸준하게 하시니까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 아버님께 진짜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려주세요. 아, 그쵸. 이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맨날 방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알려드리면은 이제 대충 알려드린다는 게 어떤 위치에 클릭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냥 구글 회원가입 하시고요. 이게 됐는데 그게 안 되세요. 그래서 구글 어떻게 들어가? 뭐 이메일을 어떻게 쳐야 돼?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영상에 다 찍어놨어요. 그걸만 보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아버님께 알려주신 방법대로 저희도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주제로 쓸지.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글을 쓰라고 하는데 뭔 글 써야 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써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쓰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써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정보를 드리는 키워드가 일단 제일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뭐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맥킷의 저녁거리보단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이런 정보를 드려야 돼요. 제가 실제로 쓰는 게 이제 큰 카테고리가 정부 정책. 그게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해당이 일단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라에서 그 정부 정책 중에 그 실제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기억하세요? 그때 사람들 다 나도 받을 수 있나? 나 얼마 받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쳐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쳐보면 쳐볼수록 또 사람들 내 사이트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사이트에 들어오면 또 돈이 되고 그래서 정부 정책 중에 돈을 주는 지원금 같은 형식으로 주든 뭐 그런 류의 키워드를 쓰시는 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죠. 지금 2025년 5월 둘째 주거든요. 좀 가장 유망한 키워드들 뭐가 있을까요? 아, 그 핵심인데 2025년 5월 사실 제일 핫한 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키워드는 아마 이제 워드프레스나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는 키워드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키워드인 이유가 있겠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원래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막 잘하는 사람들 거 막 찾아가서 분석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키워드 자체를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시니까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고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이제 그 키워드 가지고 글 쓰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우가 흐름이 가는구나 아시니까 키워드 먼저 한번 찾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챗GPT 가입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챗GPT 무료로 쓰셔도 되는데 사실 유료가 잘 뽑아주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무료로도 충분해요. 무료로 보여주세요. 이왕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키워드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에 챗GPT 검색을 해볼게요. 이 chatgpt.com 있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챗GPT로 들어가지게 돼요. 이 챗GPT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 아무튼 로그인까지 했어요. 이렇게 챗GPT한테 이제 키워드 찾는 거를 명령을 할 겁니다. 아까 이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게 2025년 5월에 핫한 키워드라고 치셔도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쳐야지 이 챗GPT가 디테일한 답변을 줘요. 그래서 2025년 5월 정부 정책 중 실제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 대표 키워드 50가지를 뽑아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챗GPT가 키워드를 뽑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 검색 버튼 눌러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 대신 얘가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좀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요 지원 정책을 키워드 형태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잘 뽑아줘요. 그래서 진짜 일일이 찾기보다는 챗GPT 활용해서 찾으면 진짜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산, 육아 지원 정책해서 뭐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도 받았고 이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키워드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장려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실제로 티스토리 블로그든 네이버 블로그든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또 썼는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글을 써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근로장려금 검색을 해볼게요. 근로장려금이죠. 실제로 2025년 5월에 진짜 핫한 키워드입니다. 이때 신청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로장려금이라고 지금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도 뭐 나오고 정부24 사이트, 실제로 이제 신청하는 사이트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관련 검색어,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방법, 액수, 뭐 24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실제로 한번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벌써 여기 보면 오른쪽에 뭐 이렇게 영어로 된 거 있고 또 아래 여기 뭐 구글 모식이 써 있죠. 저희는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보러 왔는데 이거 광고 사실 이분은 지금 이 글 써서 이 광고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구글 광고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글 광고를 우리의 블로그에 붙이면 돈이 돼요. 보기만 해도 이 블로그 주인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돈 벌고 클릭해도 돈 벌고 자 이렇게 글 쓰신 것도 볼 수 있고 중간에 이렇게 광고 이걸로 다 돈 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걸로 돈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실제로 쓰는 걸 봤고요. 제가 지금 대표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구글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도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중요한데 그런 키워드까지는 여기서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런 연관 검색어에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챗GPT에 제가 직접 만든 챗봇인데 이 챗봇을 통하면은 쓰고 싶은 그 대표 키워드를 여기다가 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 키워드들을 알려줘요. 여기를 클릭하여 몇 개 키워드 챗봇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워드프레스 성장을 응원하는 맥키 전용 챗봇입니다. 궁금하신 주제나 키워드를 편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제 2025년 5월 핫한 키워드 한번 넣어볼게요. 근로장려금이라고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치면은 이거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들을 알려주고 이제 여기에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넣어줘요. 검색하시는 분들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때 그리고 이렇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차이 뭐 이런 거는 두 신청의 방식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 검색한 게 아까 저희가 챗GPT 해서 뭐 구글이나 다음에 검색을 해서 연관 검색어를 확인하고 거기서 뽑는 거를 이 친구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쵸. 이 친구 그냥 클릭해서 대표 키워드만 치면은 그냥 바로 다 뽑아줍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유도할지도 다 나와 있어서 아마 굉장히 쉽게 글도 쓸 수 있고 키워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뽑은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 챗GPT를 또 활용해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무료 버전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찾았던 키워드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전 선택을 했으니까 충분히 잘 뽑아줘 사실 이렇게 써도.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또 프롬프트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뽑아주지만 제가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제 챗GPT한테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챗GPT한테 역할을 좀 부여해줘야 돼요. 너는 지금부터 정부 정책에 관한 전문 블로그 글을 써주는 작가야. 네.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2025년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써줘. 2019년 거 막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최신 2025년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써줘.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엔터 치면 바로 실행되니까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Shift 엔터 치시면 돼요. Shift 엔터.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줄띄기 되는데 아래 조건에 맞게 글을 써줘. 되게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 조건에 맞게 글을 써야 돼. 아래 조건에 맞게 글을 써도 전에 근로장려금 아까 신청 방법이었죠? 신청 방법 키워드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조건 이렇게 해서 대괄호 이런 식으로 딱 알아보게 해주고 이제 조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H2, H3, H4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블로그 안에 글에 있는 소제목. 태그를 적절하게 넣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 소제목을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의 글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변한 거를 구글 봇이 알아채서 나중에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줘요. 글자 수 2000자 이상 써줘. 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넣어줄 거예요.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줘. 이 키워드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써줘야 이게 또 상위 노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줘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글 SEO에 유리하게 써줘라고 합니다. 이제 글을 꾸준하게 쓰시면 이제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글을 쓸 때 구글 SEO에 유리하게 써줘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써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좀 쓰기 위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얘한테 한 번 더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가져와야 되니까 2025년의 정확한 정보를 검색해서 글을 써줘. 해야지 꼭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글의 본질은 정확한 정보, 본질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줘라고 하고 7번 출처는 삭제해줘. 이 친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출처가 엄청 많이 달려요. 막 여기저기서 불러온 것들을 막 다 긁어오기 때문에 출처는 삭제해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건을 다 공개하셔도 돼요? 예, 안 그래도 됩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다 쓰셔도 됩니다. 이걸 보시고 블로그 글 쓰는 거에 좀 어려움을 안 느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블로그 같이 많이 하면은 같이 정보 교류도 되고 많아져야지 저한테도 좋아요.
만약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활용하셔가지고 실제로 글도 많이 써보시고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역할 부여해줬죠. 전문 블로그 써준 작가다. 정확도 있고 신뢰도 있게 써달라 했고, 그리고 키워드 넣어주면서 아래 조건에 맞게 글을 써줘. 조건을 제가 이렇게 7가지 넣어줬습니다. 검색 꼭 누르셔야 돼요. 자, 검색 누르고 화살표 방향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웹 찾아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도 또 이렇게 잘 써놨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SEO 요소에. 자, 이렇게 문의처까지 잘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워드프레스에 이제 갖다 붙일 건데 사실 챗GPT가 약간 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확인을 한 번씩은 그때 해주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가끔 이상한 거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글에다가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여기에 국세청 상담센터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1566-3636이 뜨네요. 그럼 저희 거 한번 볼까요? 1566-3636,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뭐 1544-9944, 이거 ARS 신청, 이것도 1544-9944 잘 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돼 있는 걸 보시고, 정보는 꼭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워드프레스에 이제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쭉 하셔서 워드프레스에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걱정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챗GPT 그냥 글 써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냐?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제 블로그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이 직접 다 쓰신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걸리고 복제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챗GPT로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AI 글은 가져가시되, 완전하게 또 근데 AI 글로만 쓰신다기보단 제목 그리고 간단한 한두 줄 정도는 직접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복사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 글쓰기 편집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화면은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워드프레스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네이버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그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편집기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 티스토리 하셨던 분들은 그냥 티스토리 글쓰기 편집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여기 위에는 지금 제목 쓰는 란이고요. 아래에 내용을 쓰는 건데 이 아래에다가 내용을 붙여넣기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에 들어오게끔 이제 프롬프트에 명령을 줘서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제 글을 써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대로 복붙해도 괜찮아요. AI 글은. 그런데 특히 제목이랑 요약글은 우리가 직접 써야지 SEO 유리합니다. SEO라고 하는 거는 또 구글에 우리의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직접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키워드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이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의 글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SEO에 맞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총정리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클릭할 수 있게끔. 좀 좋은 키워드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총정리도 좋아요. 근데 최신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도 좋아요. 2025년 버전. 이렇게 넣어주면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래에 요약글도 우리가 직접 써줍니다. 제목 쓰신 것처럼 여기는 120자에서 160자 정도. 이것도 역시 구글 SEO에 유리해집니다. 구글 보시 우리 글을 긁어갈 때 이 제목이랑 제목 바로 아래에 있는 120자에서 160자를 긁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신청 방법에 대한 사이트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러면 쭉 뜨고 그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또 막 무슨 설명글, 맞아요. 그거를 쓰는 란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키워드를 넣어주고 여기를 직접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쓰면 되는데 너무 막 쓰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꼭 넣어주시면 좋아요. 총정리 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글을 씁니다.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AI 버전으로 GPT 사용해서 글도 붙여넣고, 이렇게 이제 제목과 요약글을 썼고, 글에 광고들 뜨는 거 보셨죠? 이제 그 광고들을 띄우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이 글에 제가 좀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좀 돈을 벌기 유리한 글쓰기를 좀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도 제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넣었습니다. 자, 버튼을 넣어야 광고를 우리가 수익을 벌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글 보기 누르면 이제 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쓴 글이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뭐 있죠? 이거 광고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배치한 거고요. 버튼. 썸네일도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네. 그럼 이렇게 정 바꾸기 아주 엄청 크게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렇게 버튼을 만든 거죠. 이 X 누르면 어디로 가요? X 누르면 실제 정보로 갑니다. 실제 이제 그 정보를 드리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본질이거든요. 그거를 꼭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쭉쭉 내려서. 네. 이렇게 글. 표도 잘 들어갔고. 네, 표 잘 들어갔고. 광고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버튼도 중간에 한번 넣어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처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챗GPT 활용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다. 이거 말 안 하고 만약에 하셨으면 얼마 정도 걸리세요? 5분 안에는 충분히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챗봇은 우리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건 쉽게 배웠는데 이 글 쓴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광고를 넣으려면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그쵸, 돼요. 그쵸. 네. 근데 다들 여기서 승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다는데 얘도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이것 때문에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요. 승인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글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광고를 내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달아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저는 승인을 계속 받고 있고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 예를 들자면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갑자기 워드프레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20일 만에 한 번에 받았고 두 번째도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승인 방법이 되는 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방법은 있어요. 뭐 티스토리나 다른 거 하시다가 승인 막히신 분들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워드프레스 오셔서 하시면 되죠. 그럼 그 유리한 방법을 네. 또 알려드려요. 유튜브 그쵸. 나오신 김에 네. 하나 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아까 글 쓸 때 했어요. 자, 아까 저희가 여기 근로장려금이란부터 긁어왔잖아요. 위에는 직접 썼어. 직접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키워드 넣고 이렇게 제목 쓰고 요약글 썼는데 중요한 게 이 제목과 요약글을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쓰는 게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이게 요즘에 챗GPT를 너무 많이 활용하시니까 AI 콘텐츠로만 써서 승인 내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꼭 제목과 요약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키워드 넣는 거 있죠. 이 키워드 넣는 것도 중요해요. 키워드를 넣고 사이트 전체에 이제 우리가 애드센스라는 승인을 받으려면은 카테고리를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 전체 사이트의 컨셉을 한 가지로만 가져가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은 우동집이면 우동만 팔아야 돼요. 네, 우동집인데 갑자기 족발 팔면 안 돼요. 전문점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금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전문 블로그가 돼요. 아, 정부정책 전문 블로그도 아니고요? 더 지역적으로 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적으로 가야지만 구글에서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얘네가 내가 썼는지 챗GPT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글 보시 긁어갈 때 내가 썼는지 챗GPT가 썼는지를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승인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챗GPT로도 자동화 돌려서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승인이 잘 됐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막 써봤어. 이게 확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티스토리에서 막혔던 사람들이 워드프레스 하기엔 더 쉬운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하는 거는 티스토리를 처음 블로그 만드는 거랑은 다르긴 한데 그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티스토리는 이미 다음에서 다 해줘요. 그 네이버도 네이버에서 다 해줘. 그래서 알아서 그냥 따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자기 블로그가 만들어지는데 워드프레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새로 만들고 나서 티스토리 글 쓰는 방법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초기 세팅이 어려우면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되게 어려워요. 그럼 맥키님이 알려주시는 저는 엄청나게 쉽게 알려드리죠. 우리 아버지가 하실 때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 버튼 하나하나 어떻게 클릭하는 것까지를 다 알려드리죠. 근데 또 그대로 따라만 하면은 내 기억이 잘 안 남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 3-4번 반복하시면 진짜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워드프레스 처음 이제 만드시는 거랑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저도 애드센스 승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노하우나 제 방법들을 활용하면은 진짜 쉽게 따라만 하시면 할 수 있고 애드센스 승인은 100%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100% 한다고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런데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제 방법 하시면. 그래서 한번 제 노하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신데요? 오늘 컨셉 약간 솔직인가요? 네, 저는 솔직하게. 이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다 알아요.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다 사기치면 알아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드는 것도 어려워. 워드프레스 승인 받는 것도 어려워. 아니 근데 그럼에도 왜 계속 이걸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게 일단 첫 번째. 이거를 누구나 월천 벌 수 있다? 이건 아닌데 아버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아버지한테 제가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제 아버지 이제 하나하나 클릭하는 거 알려드리고 막 구글 계정 가입하는 거 알려드리고 했지만 아버지가 이걸 하고 나서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정년 퇴임하시고 집에 이제 계시다가 한 달 정도 됐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거실로 모이라고 가족 회의를 했어. 아니 무슨 초등학교 때만 해보고 안 해봤는데 가족 회의를 갑자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약간 좀 축 처져 있으신데 아빠가 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온 것 같다. 아버지가 정년 퇴임하시고 뭔가 길을 잃은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같이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해보자. 우린 가족이지 않냐? 이러면서 그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알고 나서 아버지가 이런 거 저런 거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취미생활
다닐 뿐이지 뭔가 꾸준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20대 때니까 이제 음악한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도 못 드리고 굉장히 불효였는데, 근데 그때 워드프레스를 이제 알려드리게 된 거죠. 우연치 않게. 사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신 게 아들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로 100만 원 벌기까지가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밖에서 음악 한다고 하는 놈이 뭐 인터넷으로 뭐 돈은 버는 것 같고 뭐 알바는 다니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아들 뭐 하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 근데 아빠가 집에서 할 거 없다. 너 컴퓨터로 하는 거면 아빠가 좀 도와줘 볼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죠. 아빠 이거 해볼게가 아니고 아들 도와줄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계정 만드셔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워프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글 이렇게 쓰세요, 이게 점점 확장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막 내가 쓴 글 막 홍보도 하시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대신 막 운영하시다가 자기 사이트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들이랑 대화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많아지겠죠. 아들 나 오늘 이렇게 기사 썼는데 어때? 막 보내오세요, 링크를. 아들 이거 뿌렸는데 어디에 뭐 했는데 정지당했어. 아이디 하나만 만들어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이랑 대화가 많아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하신 건데, 아들 이제 나 어디 나가서 그 같이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나가시면은 남들이 이제 취미생활 뭐 해도 뭐 할 게 없는 거야. 집에만 계셔. 근데 아빠는 나 아들이랑 하는 거 있어. 나 아들이랑 이거 해. 인터넷으로 너 워드프레스가 뭔지 알아? 너 구글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알아?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게 약간 자부심. 온전히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게 진짜 되게 크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셔서 너무 좀 다행이다.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게 잘 풀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느끼니까 우리 월부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한 40, 50대 분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부업이든 뭔가 새로운 거를 특히 온라인으로 뭐 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칠순이신데 60대 후반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온전히 내 걸 가질 수 있다. 그게 진짜 커요. 그래서 하라고 추천을 드리죠.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맥키님도 이 워드프레스 하기 전에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없는 인생 그 자체였다고 들었거든요. 남한테 뭐 피해 주는 건 아닌데 용돈을 20대 후반까지 받았다. 취업을 한 번도 못했다. 용돈을 받아서도 부족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거의 밥값 다 내줬다. 다 월세도 내줬었어요. 제가 음악 했었으니까 그 음악 작업실 월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몰래 통장에 이렇게 그 메모 남겨가지고 바보같이 또 그대로 두지도 못하고 바로 뽑아서 월세 내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꿈을 쫓는다라는 핑계로 주변을 잘 안 살폈죠.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인생이었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다 이 워드프레스를 하신 거예요? 헤어지자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7년 만나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좀 쪽팔린 얘기해도 되나?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와이프예요. 근데 난 너의 엄마가 아니다.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혔어. 엄마라는 존재가 아들을 어떻게든 케어하고 하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저를. 잡고 싶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돈 버는 거밖에 없었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엄청 알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찾은 거죠. 그러면은 그 워드프레스를 찾고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을 때 다시 결혼하자 하셨나요, 그때는? 아, 그쵸. 와이프가 한 달 정도를 좀 기다려준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한 달 만에 돈을 법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 하면서 돈을 진짜 어떻게든 벌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포즈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 아들도 있고. 여자친구분께서 맥키님을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역이 된 상황이네요. 사실 와이프가 지금도 지켜주긴 하는데 돈적으로는 전보다는 원하는 집,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가능했던 이유가 그래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던 계기도 있었고, 이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돈 버는 시스템을 엄청 간단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쉽게 만들려고 최적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7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졌나 싶네요. 그게 이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맥키님은 지금 이렇게 저희 오늘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키워드 찾고 네, 글 네. 쓰고, 이게 저희는 그게 영상으로 뚝딱 보지만 맥키님이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셨던 시절에는 그냥 진짜 맨땅 헤딩이었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아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아예 없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블로거 한 분. 그분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댓글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그분이 뭐 그걸 저를 뭐 24시간 안 해주시니까 해외 블로거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글링 엄청 하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벌기 되게 오래 걸렸던 거죠. 2년 걸렸죠. 100만 원 버는데. 아무도 워드프레스를 알려주지 않았던 시절에 그냥 혼자 진짜 사이트 만들고 진짜 이 키워드 찾는 방법부터 새로 배우고. 네, 맞아요. 강의가 없었어요, 아예. 강의 있었으면 무조건 들었죠, 저는. 그렇게 하다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상위 노출이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아, 그럼 거기서 왜 됐지? 하면서 막 찾아나오고. 찾았죠. 근데 그때는 못 찾았어. 그래서 상위 노출 한 반년 정도 잘 되다가
떨어져가지고 수익이 0원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게으르다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없다.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 내가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컴퓨터를 어떻게든 처박혀가지고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진짜 생쇼를 했어요. 그때가 진짜 소름 돋는 게 2021년 12월 1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2개월 후가 제 결혼식이었는데 결혼해서 했는데 수익이 0원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장모님 커피 머신기를 사드린 날이었어요. 그날. 근데 그때 막 손 떨면서 사드렸어요. 나 돈 이제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막. 이제는 그 이유를 아세요? 지금은 알죠.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잘 하고 있었어. 누적. 그러면은 진짜 과거로 돌아가서 첫 돈이 통장에 딱 꽂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큰 돈이 아니어가지고. 몇만 원이니까 나 월세, 생활비 이거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걸 일단 벌었어야 됐어요. 첫 수익이 뭐 10달러 이러니까 그게 또 이제 애드센스는 100달러가 넘어야 지급이 돼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잘 들어오고 나서 막 하루에 막 50달러도 찍히니까 이건 1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로 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거 해볼만 하겠다. 그때 너무 기분 좋았죠. 그렇게 하다가 잘 나와서 이제 10,000달러 찍고 10,000달러면 지금 1,4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24,000달러 찍고 3,000 얼마 벌고 월이에요? 월에 그렇게 찍었다가 쑥 날아가고 0원 됐는데 이제 망했는데 그 앞에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6개월 후에 다시 1,000만 원 만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좋은 게 보통은 잘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근데 망하는 방법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망하는 방법 너무 심플해요. 꾸준하게 안 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월 1,000만 원 벌었을 때 신났어요. 아주 오마카세만 먹으러 다니고 원래 글 6개 썼던 거 이제 보니까 한두 개 쓰고 왜냐하면 글 안 써도 막 방문자가 막 알아서 들어와. 이런 것이 자동 수익? 막 이러면서 이거네. 야 이런 꿀이 막 이런 큰일 날 뻔했죠 이제. 그럼 반대로 꾸준함은 있어요. 근데 손이 느리거나 약간 센스가 없거나 약간 시간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건 가능해요. 아버지 보고 알았죠, 이거는. 이거 100%로 말하기 좀 사람 바이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600달러까지 벌어보셨거든요. 600달러면 지금 84만 원? 한율로? 그래도 50만 원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돈 안 돼요. 진짜예요. 처음에 바로 돈 되면 우리나라 전 국민 다 했지, 이미. 저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특히 이 사업, 온라인 쪽은 그렇게 생각해요. J커브. 처음에 진짜 빌빌 겨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좀 고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더잉크루거 효과라고 있거든요. 좀 하다가 나 좀 잘하네? 고수인 것 같다가 이제 깨달아. 나 고수 아니구나. 이러면서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J커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함은 있고 모자란 정보는 맥키님에게 배워서 채운다고 하면 J커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2년이 걸렸잖아요. 2년. 지금은 방향성을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워드프레스 만드는데 혼자 몇 개월이 걸렸으니까.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시작한 게 워드프레스인데 그 워드프레스를 그냥 처음에 사가지고 만드는 법을 아예 몰랐고요. 저는 애드센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몰랐어요. 이미 걸려있었어요. 애드센스가 거기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이트가 날라갔어. 그게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느라고 뭐 애드센스 승인받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반년 동안 쇼 하다가 그 와이프랑 어디 여행을 갔는데 뿅 날라온 거예요. 애드센스 승인받았다고. 처음으로. 그날 그 석양지는 그 햇빛이 있을 때 왔던 지메일을 못 잊어요, 지금. 처음으로 해서 애드센스 승인까지 받은 거니까, 내 워드프레스로. 그게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워드프레스를 제가 직접 만들고, 애드센스 승인받고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2시간이면 워드프레스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연결까지 도메인 연결 워드프레스 다 세팅할 수 있고요.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것도 최대한 확률을 높여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래도 2개월 안에는 최대한 만들어드릴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켰을 때 친구가 해줬거든요. 그대로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20일 안에 계정 하나 받았고 승인 다음 두 번째 계정도 8일 안에 바로 한 번에 받았고 저도 최근에 8일에 한 번에 받았고 이 방법을 하면 그렇게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방법을 하면은 뭐 2시간 만에 만든다고 하고 뭐 애드센스 승인 8일 만에 받는다고 하고 막 너 강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맞고요. 들으셨으면 좋은 게 맞긴 한데 강의가 저는 본 수익이 아닙니다. 본업이 있어서 이미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월 1,000만 원, 월 100만 원 저는 약속 못 드립니다. 이게 허황된 걸 드리고 싶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 꾸준히 함에 있어서 제가 그 시작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세팅,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애드센스 승인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제가 계속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내 건물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이거를 내 가게를 차려서 여기서 번 돈으로 내가 내 시간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게 내 시간을 내가 온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가족이랑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포텐이 있는 사업이고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그 강의 페이지 보다 보니까 자신의 목표?
적어놓는 란이 있거든요. 제가 본 거 중에 순이님 보내주신 게 하나 있는데 금전적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느꼈던 거고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했고 쥐뿔도 없고 이럴 때 월세랑 생활비 다 해서 50만 원을 살 때 그때 이 금전적인 불안함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더 워드프레스 했던 것도 있었고 여기서 근데 또 파리사자님이라는 분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산딸기, 아보카도 등 마음껏 사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들 난 지가 이제 좀 있으면 돌이거든요. 근데 이거 듣는데 너무 좀 마음이 그랬어요. 남편 아이만 케어하다가 보니 저만 독립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수익 내고 독립되게 수입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고 싶어요. 보리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지. 이건 저는 아버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블루01님이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학원 원 없이 보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더 있는데 저는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돈을 사용해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그게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하면 돈이 벌릴 거고 그리고 그걸로 세팅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꾸준하게 하시면 그게 되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사운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함께 하시면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제가 7년 동안 걸어왔던 길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하시다 보면은 이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되고 꾸준히 하시면은 나중에는 가족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볼 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뭐 월 500 벌어요. 한 달에 뭐 2, 3일 일하고 월 1000 벌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진짜 돈을 벌고 싶어서 절실한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고 시작을 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쉽다고 하는데 저것조차 못하는 사람인가? 라면서 더 좌절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월천이라고 월벅이라는 게 앞에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열심히 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버신 분들이 뚝딱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월부에서 저랑 강의 함께 하시면은 바로 한 달 만에 월 100 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럼 많이 들어오시겠죠? 근데 욕 엄청 먹겠죠. 못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애드센스 승인받는 데가 한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100만 원?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떠날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 벌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 받으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벌면서 누적이 되면은 내가 내 시간을 온전하게 쓸 수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여행 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꿈을 뭉개뜨리긴 싫죠. 워드프레스 수많은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굳이 맥키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진짜 돈도 못 벌어봤기도 하고 많이 벌어봤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는 진짜 저만큼 많이 겪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 그런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건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월급 외 수익을 좀 벌어보고 싶은 분들이나 뭔가 부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저랑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을 다 녹여놨으니까 보시고 배우셔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별로 들을 생각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직장인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그 월급 외의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월급 외의 수익을 경험하면은 온전히 내가 내 거에서 버는 돈을 경험하는 걸 말이에요. 직장에서 누가 주는 돈이 아니고 온전히 내 것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내 인생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내가 내 거에서 돈을 벌면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내 시간을 뺏을 수 없게 하고 내가 내 시간을 온전하게 쓰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꼭 워드프레스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영상 다 찍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 자체가 일단 상위 10%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꾸준함, 이 꾸준함이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함은 재능이 아니라 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이란 걸 믿고 꼭 시작하셔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블로그 글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를 하셔도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어떤 시작점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맥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제가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이에 $100 정도가 나온 거죠. $100면 얼마예요? 14만 원? 20분 만에 14만 원이요? 그런가요? 네. 제 깜짝아.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수익이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진짜 끝났나요? 네.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도 진심은 잘 전달해요. 그렇죠. 제가 진심으로 했어요.